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남성 손님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떠난 이 남성, 다음 날 아침에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아니, 식당에서 술 마시다가 대리 불러서 갔어요. 안전하게. 그런데 차 안에서 숨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10일 아침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손님이 놓고 간 휴대전화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전날 밤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마셨던 50대 남성 손님 A씨가 놓고 갔던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면 이제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연락이 오지 않던 겁니다. 예. 그래서 식당 주인이 휴대전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연락을 하다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A씨의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친구가 집에 잘 들어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안 들어왔다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밤 9시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에 갔다 이런 남편 지인의 말에 이 A씨의 아내가 급하게 지하 주차장을 찾았는데요. 예. 차 안을 확인해 보니까 남편 A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음주운전한 것도 아니고 대리기사 불러서 안전하게 집까지 갔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대리기사와 차주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이 실제로 숨진 이 50대 남성 A씨가 전날 밤에 9시 정도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귀가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술에 많이 취해서인지 대리기사를 직접 호출한 것이 아니고 함께 있던 지인이 불러줬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숨진 남성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대리운전 기사이니까 예. 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대리운전 기사에 따르면 그날 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잘 도착을 했는데 A씨가 술에 많이 취해서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워낙 취해서 이제 안 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손님 도착했습니다 얘기했는데 깨어나지 않으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혹시 몰라서 창문을 열어놓고 차의 시동을 켜놓은 채로 일단 현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창문 닫아놓으면 안 되니까 창문을 열어놨고 시동도 켜놓은 채로 현장을 떠났다. 추워서.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대리운전 기사도 뭔가 이제 좀 불안하니까 그 대리기사 호출을 대신 해준 지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인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안전하게 조치를 해놓고 나는 떠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열린 상태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지인도 술에 많이 취했는지 그날 사진을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날 확인을 해보니 이 50대 남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던 거죠. 아니, 그러면 혹시 대리기사가 떠나고 그 사이에 그날 밤에 뭔 일이 또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리기사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그 몇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긴데 지하주차장 CCTV를 확인했더니 그날 밤에 A씨가 잠든 차 안에 접근한 외부인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CCTV고 사각지대로 누가 접근했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차량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온 사람 없고. 아무도 온 사람 없고 또 A씨의 몸에도 외상이나 타살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시신을 부검했더니 국가수가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라고 사인을 밝혔습니다. 질식이요? 잠깐만, 아까 창문 열어놓고 갔다고 했잖아요. 살짝 창문 열어놓고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질식에서 숨졌다?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주치 상태에서는 구토가 잘 생기는데 주치로 의식이 떨어져 있고 특히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토사물이 입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기도로 흡인돼서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사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주치 상태에서는 수면 무호흡이 더 악화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술이나 저체온증 모두 의식을 떨어뜨려서 겨울철 음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자,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아니 깨워도 안 일어났다. 내가 창문도 살짝 열어놓고 왔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좀 더 깨웠어야죠. 술 취한 사람을 그냥 두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야,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될까요? 사실 대리기사가 깨웠을 때 이 손님이 일어났더라면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대리기사에게 유기치사죄 등과 같은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다소간 어려워 보입니다. 가령 유기치사죄가 성립을 하려면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보호 의무 있는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한 요 부조자를 어떤 유기의 고의를 가지고 최소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지금 이 대리기사가 최소한 조리상 보호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깨워도 못 일어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집이 어딘지 모르니까 끝까지 데려다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정도의 어떤 보호 의무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최소한 체온 유지를 위해서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켜둔 점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어떤 질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창문을 열어놓은 점 그리고 지인에게 그러니까 대리기사를 불러준 친구에게 사진까지 전송했다고 하면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떤지 음주량이 얼마인지 그냥 단순히 술 취해서 잠이 든 것인지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이 토하다가 그 토사물이 흡인돼서 사망하는 사정 내지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사정까지 완벽하게 예견하기라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대리기사에게 어떤 형사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